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디지털 세상 어때 보이세요? 뭔가 되게 완벽하고 깔끔하고 착착 맞아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의 시작은요, 실수와 혼돈으로 가득 찬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완벽함이라는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문장이 좀 세게 느껴지시나요? 디지털 세상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디지털의 완벽함이라는 신화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 시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자, 그럼 그 지저분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상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 부품 가게에 갔어요. 필요한 부품을 물어보니까 점원이 컴퓨터 화면을 딱 보더니 네, 재고 3개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선반에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컴퓨터에 기대하는 완벽한 확실성과 효율성.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점원이 사다리를 타고 낑낑대며 올라가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텅 비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순간이 디지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완벽함과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이 지저분한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그 텅 빈 상자 이야기처럼 말이죠. 우리는 컴퓨터가 주는 확실성을 거의 종교처럼 믿곤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굉장히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어요. 첫 번째 장, 완벽함의 신화에서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깨져야만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역사는요, 무슨 천재들이 모여서 일직선으로 쫙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많은 실수,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 그리고 인간적인 허점들이 막 뒤엉켜서 만들어낸 일종의 혼돈의 결과물이었죠. 아니, 그럼 대체 얼마나 허술했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요, 업계의 거인, 바로 인텔의 심장부에서 벌어졌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사건을 들어보시면 실리콘밸리의 제국이 얼마나 사소한 먼지 한 톨에 무너질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980년대 초 인텔에 진짜 비상이 걸립니다. 수백만 개의 칩이 원인도 모른 채 불량 판정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의심은 웨이퍼 공급업체인 몬산토로 향했죠. 근데 그쪽은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궁에 빠진 인텔은 결국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배송 트럭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범인의 정체는 정말 황당하게도 인텔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좋은 의도로 먼지 한 톨 없어야 할 그 웨이퍼 상자를 열어서 먼지투성이 책상 위에서 하나, 둘 손으로 직접 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당시 인텔이 이미 연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최첨단 기술 제국이 단 한 명의 직원이 그것도 좋은 의도로 한 그 작은 행동 때문에 전체 생산 라인이 마비될 뻔했다는 거죠. 정말 아찔하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옛날 다른 산업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초기 하이테크 산업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백업 시스템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한 명, 엔지니어 한 명, 심지어 배송 직원 한 명의 실수가 회사 전체를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였던 거죠.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하드웨어가 이토록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했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프트웨어의 세계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 혁명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혁명은 너무나도 다른 두 인물, 한 명의 자본가와 한 명의 코더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75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알테어 8800이 딱 등장하자마자 당시 겨우 19살이었던 빌 게이츠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우린 이미 늦었어. 이거였어요. 그는 이 혁명에 그냥 참여하는 걸 넘어서 표준을 장악해서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 했던 정말 타고난 사업가였던 거죠. 돈은 사실상의 표준을 세움으로써 만들어진다. 와, 이 한마디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다 들어있죠. 최고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두가 쓰는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게리 킬달. 이 사람, 인류 역사상 최초의 PC 운영체제라는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는데요.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 아니요.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 끔찍한 출퇴근길이 너무 지겨워서였습니다. 이 두 사람 진짜 달라도 너무 달랐죠? 한쪽은
너무 늦었다고 혁명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발을 동동 구를 때 다른 한쪽은 운전하기 싫은데 하면서 이걸 피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명에게 사업은 목표 그 자체였고 다른 한 명에게 성공은 그냥 예상치 못한 부산물에 불과했죠. 게리 킬달에게 프로그래밍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종교적인 경험에 가까웠던 거죠. 그는 자신이 만든 사업보다도 코드 자체의 기술적인 아름다움을 더 사랑했던 그런 순수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나중에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자, 최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쓸 이유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기막힌 우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 기술의 운명은 개발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발견한 예상치 못한 쓰임새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의 기술을 그냥 신기한 물건에서 없으면 안 되는 물건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애플2와 그 성공을 이끈 한 애플리케이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필수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흔히 킬러 앱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하나 쓰려고 그 비싼 기계를 산다 할 정도의 바로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말하는 거죠. 취미용 장난감을 비즈니스의 심장부로 들여놓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비지칼크의 시작은 거의 SF 영화 같았어요. 발명가 댄 브리클린이 하버드에 다닐 때 마치 전투기 조종사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눈앞에 금융 데이터가 쫙 펼쳐지는 그런 마법 같은 도구를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건 아주 사소한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우리 예전에는 방 여러 개에 걸쳐 있는 거대한 칠판에다 생산 계획을 썼어 라고 한 말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전자칠판.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오지니악조차 애플2를 그냥 게임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완전 달랐어요. 애플2는 순식간에 비지칼크 돌리는 기계가 된 겁니다.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이 오직 이거 하나 쓰려고 회사 몰래 개인용 컴퓨터를 사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개발자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이 킬러 앱 하나가 자칫하면 사라질 뻔했던 개인용 컴퓨터 혁명 전체를 구원한 셈입니다. 자, 먼지, 지겨운 출퇴근,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진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우리는 드디어 PC 혁명의 진짜 본질에 다가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이 디지털 세상은 완벽한 비전을 가진 천재들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출퇴근하기 싫다는 마음, 책상 위 먼지, 뒤처질까봐 두려워했던 10대의 야망,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프로그램. 이 모든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PC 혁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이 거대한 디지털 제국들이 이렇게나 많은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를 바꿀 다음 혁명은 지금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사소한 모습으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